간염, 간경화가 치유된다. 간 질환의 원인은 썩은 기름, 과산화지질. 간은 인체의 생화학 공장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를 분해, 합성하는 기관이다. 간은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며 1000가지 이상의 효소를 생산해낸다. 섭취된 영양소를 분해하거나 합성하고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 응고나 항체 생산을 하고 혈액순환에도 관여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저장하고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한다. 간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작용과 관련되므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소화 기능 및 대사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피곤함을 느끼고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이나 독소를 잘 해독하지 못해 독소가 쌓이게 된다. 이로 인해 간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간경변증 또는 간암으로 발전한다. 2부에서 언급했듯이 수소는 인체에서도 발생하며 이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간이다. 간은 해독을 하는 장소로서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 등의 독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정상인은 간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인데 이 비율을 넘으면 지방간으로, 지방이 간에 고이면 산화되어 과산화지질, 썩은 기름이 된다. 과산화지질은 맹독성 물질로 쥐에 주사하면 즉사할 만큼 치명적이다. 이러한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산화지질을 만드는 활성산소의 과잉 발생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간염은 과산화지질 생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킨다.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과 약물, 알코올에 의한 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간에서 특수한 과산화지질이 만들어지면서 간 손상을 초래한다. 또한 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에는 간 내의 쿠퍼 세포가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해 활성산소를 많이 방출한다. 알코올에 의한 것이든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든 간에 염증이 진행되면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악화되면서 간의 혈류 장애가 일어난다. 이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간 내의 지방과 결합해 과산화지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썩은 기름과 같은 노폐물이 점점 쌓이면 간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재생력도 떨어지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만성 간염과 간경화 등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체내에서 만들어진 과산화지질은 스스로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며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제에 의해서만 분해된다. 그러므로 간은 과잉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이 모이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를 없애기 위해 항산화제가 활발히 움직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을 통해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치료하는데 활성산소의 제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소는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한다. 수소는 간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지방이 과산화지질로 변하는 것을 막는다. 간염은 간에 일어난 염증으로 염증이 회복될 틈 없이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의 공격을 계속받으면 더욱 악화된다. 한편 수소는 환원작용을 통해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국 다롄이과대학의 중일합작의학과학연구소에서는 수소 분말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수소가 간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간 질환에 도움을 준다는 실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실험은 간 허혈을 일으킨 실험 쥐의 간 조직 장애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로 사전에 수소 분말을 투여하고 간장에 허혈 재관류를 발생시켰을 때 조직 손상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간에 염증이 발생하면 허혈 재관류로 인해 혈류 장애가 생기는데 대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간 조직이 많은 손상을 입게 된다. 하지만 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2차적인 간 손상을 막아준다는 것이 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수소는 간의 회복을 돕는다.
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 합성하고 각종 효소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수소에 의한 에너지 생산이 간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수소 에너지의 쓰임이 더욱 중요한 장기로 추정되고 있다. 간은 여러 가지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해 다량의 ATP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하는 장소다. 즉, 수소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소가 간일지도 모른다. 나이토 마레오 일본 동양의학회 인정 한방 전문의에서 수소는 세포 에너지인 ATP의 생산에 관여해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은 특히 많은 세포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그만큼 에너지 생산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수소로 ATP의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간 세포에 활력을 주어 간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한다. 과잉 발생한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세포 에너지의 생산이 늘어나면 간 세포가 염증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간 기능도 점차 좋아지게 된다. 간 섬유 형성에 대한 수소수 섭취의 효과. 간 장애의 결과로 간의 섬유가 증가한 상태를 간섬유증이라 하는데, 이는 만성 간 질환에서 가장 일반적인 증상으로서 간경변으로 진행된다. 간세포의 장애는 간에서 주로 섬유를 형성하는 간성상세포의 활성화로 인한 염증 반응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간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과 간 섬유증의 치료 타깃으로 역시 활성산소가 지목되며 간장애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수소수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간 섬유 형성에 대한 수소수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독성 약물로 간 섬유증을 유도한 쥐에게 수소수를 구강으로 섭취시키고 그 효과를 조사했다. 또한 추출한 간세포에 안티마이신 A를 가하면 독성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실라디칼이 발생하는데, 이 간세포를 수소수가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하면 간세포 중 하이드록실라디칼만을 제거해 간세포살을 현저하게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수소수를 마신 쥐의 간섬유 형성도 의미 있게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소수가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지키고 간섬유 형성 또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만성 간질환은 물론 급성 간질환에도 수소수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약물로 급성 간장애를 일으킨 쥐에게 수소 생리식염수를 투여했을 때 평균 생존기간이 늘어나고 간장애도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수소 생리식염수에 의해 간 조직의 병리학적 변화가 감소하고 아포토시스도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생리식염수가 염증과 아포토시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쥐의 급성 간부전이 나아지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소 생리식염수의 작용이 간 보호 효과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 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수소는 간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간염의 원인이 되는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한다. 2. 수소는 간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촉진해 염증을 개선함으로써 간 질환의 회복을 돕는다. 3. 수소는 만성 및 급성 간질환의 간장애를 억제해 간질환 예방은 물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은 수소수가 아닌 수소 건강식품으로 C형 간경병증이 개선된 사례로 나이토 마레오의 수소 임상 보고에 실린 내용이다. C형 간경변증 사례. 최초의 증례는 C형 간경변증과 신부전인 82세 여성 환자로 식도 정맥류 파열 병력이 있었다. 내 친구의 어머니인데 근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어떻게 좀 도와달라며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 배에 복수가 가득 찬 상태로 간경변증 말기였다. 10월 28일부터 수소를 하루에 4캡슐씩 사용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신기능의 지표인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4.3mg DL이었던 것이 바로 내려가기 시작해 11월 6일에는 0.89mg DL로 정상치까지 내려갔다.
입원 당시에는 의식이 희미하던 환자가 2주일 후에는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상태에 따라 수소를 다소 가감하고 있지만 크레아틴이 점점 개선되어 입원 당시에 사용했던 이뇨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간견병증은 간의 위축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것이 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복부 CT 영상을 보면 입원 당시 대량의 복수가 있었다. 말기 경변증이라 2주일간 경과가 좋아졌어도 복수는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복수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게다가 이뇨제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 후 재활을 계속해 4월에 퇴원하고 5월에는 통원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집안에서 걸어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수소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